마켓 트렌드 시간입니다. 한 주간 어떤 종목이 우리를 울게 하고 또 웃게 했을까요? 자, 그리고 다음 달에 대한 전략도 같이 꾸려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. 교보증권 영업부 윤여민 팀장과 이 시간 함께 하시죠.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세요. 자, 화면으로 업앤다운 종목들 리스트 확인해보고 추가적인 이야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번 주 정말 힘들었죠. 업종목이 많이 없습니다. 업종목에는 기아 올라와 있고요. 경구용 치료제, 현대바이오, 한국 BNC 올라와 있습니다. 다운 종목에는 두사 퓨어셀,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LNF 순으로 나와 있네요. 자, 일단은 힘든 한 주였죠, 팀장님. 네. 지금 그래도 빨간색이 반가운 금요일장인데 아무래도 다운 쪽의 비중이 많기 때문에 이쪽에서 한 종목 골라서 이야기 좀 들어볼게요. 어느 종목 보시고 계신가요? 일단은 2차전지 관련된 쪽 LNF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이제 LNF 같은 경우는 이제 2차전지 양극재 쪽에서 대표적인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, 사실 작년에 좀 상승을 좀 이끌었던, 좀 2차전지 섹터를 좀 이끌었던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, 네. 최근에 뭐 금리 인상이라든지 결국 이제 고점에 대한 논란으로 인해서 특히 이제 고퍼 업종의 좀 가장 대표적인 2차전지 섹터들의 좀 조정이 많이 나오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, 결국 이제 주가가 좀 내려오면서 사실은 좀 실적과 맞는다고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,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작년 4분기 실적 호조가 예상이 되고 있고, 특히 이제 올해도 실적이 좀 상당히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특히 이제 2차전지 양극재 업체들, 뭐 응급재 업체도 마찬가지겠지만 대부분의 이제 소재 업체들 같은 경우는 다 증설을 하고 있어요. 네. 그죠? 증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증설을 하고 있다는 건 그만큼 고객사가 많다는 얘기고, 고객사에게 대줄 물량이 많다는 거. 여기다 또 고객사들의 어떤 이제 요구 사항이 좀 까다로워지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고부가 산업으로 좀 넘어가는 네. 어떤 고사양으로 넘어가다 보니까, 이러한 측면에 봤을 때 이 동사가 좀 하고 있는 NCMA 쪽에 관련된 부분도 분명히 좀 수요가 계속 늘어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충분히 실적에 대한 기대감, 그다음에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높았습니다만 이제는 좀 저렴해지면서 오히려 좀 매수 타점에 오고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, 오히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뭐 좀 신규로 매수를 하고자 하셨지만 좀 가격이 비쌌던 분들에게는 오히려 좋은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, 여전히 좀 지수에 대한 어떤 방향성 부분, 네. 이런 부분을 좀 염두를 해두시면서 오히려 관심 종목에 넣어놓으시고 오히려 좀 매수 타점을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양극재 쪽이 전반적으로 많이 빠지긴 했는데 사실 LNF가 에코프로비엠이 뭐 화제다 여러 잡음이 있다 보니까 경쟁사 대비로 했을 때 괜찮지 않나라는 이야기들 많았거든요. 양극재 중에서 본다면 가장 지금 좀 탄력을 기대해 볼 만한 위치에 있을까요? 예, 저는 이제 뭐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사실은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있지만, 제가 볼 때는 이제 생산력이라든지 어떤 이 회사의 그 모멘텀만 봤을 때는 사실 문제가 없는 상황이거든요. 네. 결국 그 이제 심리적인? 그렇죠. 예, 약간 어떻게 보면 신뢰의 어떤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, 회사의 모멘텀에 훼손은 좀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에코프로 BM 같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이 추락을 했죠. 네.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저점 매수도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, 뭐 양극재 중에서 LNF라든지 코스모 신소재 같은 종목들도 충분히 저는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,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좀 더 좀 하방이 좀 경직이 되고 좀 단기적인 어떤 좀 저점이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가도 되지 않을까 말씀드려보도록 시장 하겠습니다. 상황을 확인하고 매수 타이밍 노려보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조언 주셨어요. 자, 이번에는 업종목 중에서 하나 이야기해 볼게요. 어느 쪽 조명해 볼까요? 일단 자동차, 기아 쪽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네. 하겠습니다. 사실은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얘기는 참 많이 나왔습니다만, 그리고 이제는 갈 거야, 가야만 해라는 이야기도 참 많이 들었어요. 예, 약간 5G 통신 장비처럼 약간 뒤통수를 계속 치고 있는. 마음이 아파요. 네, 사실 실적이 상당히 좋죠. 네. 실적도 상당히 좋고, 차량용 반도체 뭐 쇼티지부터 시작을 해서 물류대라 뭐 얘기 많고 그랬는데도 실적들은 상당히 좋은데 맞아요. 왜 이렇게 안 갈까?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완성차 업체들에 대한 어떤 실적에 대한 부분은 제가 볼 때 시장의 눈높이가 올라가다 보니까 당연히 실적은 잘 나와야 되는 것 같고, 네. 결국은 이제 얼마큼 전장화를 하느냐, 약간 이런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사실 기아 같은 경우도 지난해 지금 매출액과 영업이익 최고 기록을 좀 기록했다고 해서 뉴스가 나오고 있죠. 또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글로벌 시장 대비해서도 상당히 아웃퍼폼했다라는 네.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, 결국 이러한 부분이 이제는 어떻게 보면 베이스로 깔리는 부분이고, 얼마나 기본이다. 전장화를 하느냐,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올해 이제 전기차 이제 전용 EV6라든지 신형 니로 같은 이제 친환경 차량의 판매가 얼마큼 되냐, 결국 이제 완성차 어떤 포션 중에서
판매 포션이 얼만큼 전기차라든지 미래차로 가느냐 네. 이런 측면에서 더 주가에 대한 부분이 좀 더 빠르게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일단은 좀 실적에 대한 부분에서 조금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는 주가 수준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라면 좀 그러한 측면이 좀 더 부각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좀 있습니다. 뉴스가 좀 더 나오면서 주가를 끌어당겨줄 필요가 있는 상황이란 진단까지 해주셨습니다. 지수 이야기를 좀 이어서 해볼게요. 오늘 정말 다행히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설 연휴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설렘과 동시에 긴장감이 조금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. 연휴 이후에도 이러한 흐름이 이어질까요? 그렇다면 전략은 지금 어떻게 좀 설정해 보는 게 좋을까요? 예, 일단 오늘 지금 코스피 2600 한번 뚫고 갔다 왔죠. 네. 그래서 상당히 좀 이러다가 정말 끝나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했었는데 아찔한 사실, 오전이었어요. 그러니까 2600이 사실은 올해 코스피 상장사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10% 감익되는 사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저점인 수준인데 그걸 깨고 내려갔다는 건 단순히 제가 볼 때는 실적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그 외부 변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저는 이제 수급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네. 일단은 뭐 수급 같은 경우 어제 사실은 이제 블랙홀이 하나 좀 들어왔지 않습니까? LG 에너지 솔루션. 네. 근데 사실 보면 어제 같은 경우 기간에 매수세가 있었습니다만 LG 에너지 솔루션의 매수세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. 그 얘기인즉슨 LG 에너지 솔루션을 사기 위해서 다른 종목을 팔고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을 샀다는,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반증이 어제 나왔던 것 같아요. 그 얘기인즉슨 기관이 어떻게 보면 지수가 좀 하락할 때 지수를 방어하기보다는 오히려 한 종목 매수에 좀 집중했다는 점, 그런 점이 상당히 안타깝고.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는 공매도를 너무 열심히 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들만 지금 수익을 보고 있는 상황인 것 네, 같습니다. 주가 하락에 너무 베팅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이에 따라서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의 어떤 반대 매매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해서 이런 좀 아까운 상황이고 안타까운 상황이고 또 수급에 좀 공백이 자꾸 생기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은 좀 수급이 많이 비었습니다. 근데 네. 이제 과매도 구간으로 좀 진입하다 보니까 살짝의 어떤 수급에도 좀 지수가 반등하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이제 지수라든지 어떤 수급의 정상화가 좀 일단은 먼저 이루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코스피 2600에 대한 부분이 좀 얼만큼 사수가 되느냐 일단 그 점을 좀 먼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계속 수급을 말씀을 해주셨어요. LG 에너지 솔루션발 수급 왜곡이 회복되는 시점을 저희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시점 언제로 보시는지요? 그러니까 사실 이제 LG에너지 솔루션이 상장하면서 솔직히 수급이 많이 빨려 들어갔지 않습니까? 네. 근데 이제 오늘도 LG에너지 솔루션은 지금 기관이나 연기금은 좀 매수를 하고 있는데 결국 이제 뭐 ETF 리밸런싱이라든지 코스피 100 리밸런싱 같은 약간 좀 이슈들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네. 아직까지는 LG에너지 솔루션의 어떤 수급 이슈가 완벽하게 좀 해결됐다고 보기는 좀 살짝 힘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이런 어떤 대여가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IPO가 사실은 줄줄이 있는 상황이다. 물론 이제 다음에 올려는 종목은 좀 취소가 됐죠. 다행이라고 다행이라고 해야 생각이,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마켓 관리부터 시작해서 어쨌든 상반기에도 좀 많이 있습니다. 네.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계속해서 좀 지수를 흔들 수 있는 좀 여력이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일단 에너지 엘리셔 솔루션은 좀 한 1달락은 됐습니다만 어쨌든 여지는 분명히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일단 수급에 대한 부분이 좀 계속해서 이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저는 좀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 혹은 이제 지금 이제 매수를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 시가총액 110억, 120억 위에서 좀 매도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 매수를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더 늘렸을 때 왜냐하면 기다려야 충분히 되는? 예, 기관들이 매수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일단 일정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계속 매수를 하고 있다는 좀 생각이 들고요.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마 매수세는 좀 당분간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분명히 좀 반등에 대한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네. 오히려 신규 매수를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좀 더 기다리셨다가 아하. 좀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지수만 놓고 보면은 그러면 계속 두드려 보면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는 시장인 것 같은데 업종 그리고 테마를 좀 집중해서 볼게요. 어느 쪽을 설 이후에는 저희가 보는 게 좋을까요? 오늘 이제 SK하이닉스 실적 발표 나왔지 않습니까? 네. 삼성전자도 그렇고 이제 SK하이닉스도 그렇고 확실히 반도체는 굳건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실적 같아요. 수치가 정말 좋더라고요. 네, 결국 이제 그게 작년에 어떤 실적 서프라이즈가 아니라 올해까지도 좀 어떻게 보면 계속 연결되는 실적이 나오고 있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사이클 산업이라기보다 이제 구조적 성장을 좀 탑재를 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
저는 이제 과대납폭주도 상당히 좋은 측면이 있겠습니다만 뭐 반도체주도 다 내려왔기 때문에 반도체 또 IT 부품 관련된 종목도 상당히 유망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네. 또 최근에 좀 각광을 받는 게 CS2022 이후에 좀 자율주행 관련된 쪽도 좀 계속 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 반도체를 좀 필두로 한 이런 IT 업계를 좀 계속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럼 거기에 속한 팀장님의 선택을 받은 종목 가격 전략과 함께 이어서 바로 들어볼게요. 예, 일단 저는 오늘 좀 자율주행과 관련된 종목 갖고 네. 왔습니다. 바로 이제 캠트로닉스라는 종목을 갖고 왔는데 사실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는 약간 화학회사라고 좀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사실은 이제 자율주행과도 상당히 민첩한 관계가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미 이제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 관련된 쪽에서 지금 선도주제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구축 실증 사업에서 좀 핵심 업체로 참여하면서 좀 많은 레퍼런스를 쌓았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이제 2020년, 그러니까 재작년이죠. 재작년에 지금 그 비욘드 아이라는 회사를 인수했습니다. 이 회사가 그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죠. ADAS를 좀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좀 기술력에도 좀 충분히 좀 갖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가 완전 자율주행 관련돼서 좀 드라이브를 상당히 세게 걸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올 하반기부터 뭐 국도나 고속도로 쪽으로 아무래도 지금 여러 가지 실증 사업을 통한 좀 발주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좀 측면에서 좀 수혜가 예상되지 네. 않나 생각하고 있고 사실 또 이 회사가 지금 어제 좀 이제 시설 투자 공시가 나왔습니다. 그래서 좀 장이 무너지는 상황에서도 이 어제, 종목은 예. 좀 어제 좀 버텼다는 점에서 봤을 때 충분히 좀 상승 여력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가격 어떻게 볼까요? 예,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목표가를 그래도 좀 짧게 31,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2,000원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그러면 매수 가능 영역이라고 봐도 될까요? 네, 전 충분히 지금 상황에서도 매수 가능하지 않을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율주행 쪽 자세히 보자라는 말씀도 함께 해주셨습니다. 지금까지 교보증권 윤효민 팀장과 이 시간 함께 하셨습니다. 팀장님 고맙습니다. 설 연휴 잘 보내십시오. 네,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네. 다행히 시장의 버팀목 역할을 해주는 양대 지수의 흐름이 단단하게 확인이 되는 지금 2시 50분입니다. 양대 지수 1에서 2%대 상승 흐름을 계속 견뎌내고 있는데요. 2부에서 마감 전략에서 수급적인 상황까지 좀 꼼꼼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설 연휴 이후에 다음 주 목요일 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모두 설 연휴에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